자, 경운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매 과마다 나와 있는 문제 술술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을 같이 선생님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쪽 펴주시고요. 자, 이 교과서 15쪽 문제 술술은 1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또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1과에서 무엇에 대해 배웠는지 기억이 나나요? 금방 까먹었죠.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문제도 풀고 정리해 보면서 자, 1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 1과가 그 제목이 한자와 한문의 기초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한문은 왜 배우는지, 한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자를 쓰는 순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요.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기억을 더듬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쪽 다 펼치셨죠?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내용을 한글로 쓰시오. 자, 네모 안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기역은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져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글자이다. 자,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제 한글로 쓰면 됩니다. 한자로 안 써도 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자,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글자 바로 그렇죠.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이 글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을 니은이라고 한다 했어요. 자, 니은에 들어갈 말은 자, 기억이 한자고 이 한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 즉 그렇죠. 한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문 그 다음 디귿에 들어갈 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억이 아까 한자라고 했었잖아요. 한자를 넣어서 읽어보면 한자를 표기 수단으로 문화를 발전시켜온 동아시아 지역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디귿은 바로 한자 문화권이 되겠죠. 한자 문화권. 자, 야, 이 마우스펜으로 쓰기가 참 어렵네요. 선생님 되게 명필입니다. 칠판으로 쓰는 글씨는 아주 명필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자 문화권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역은 한자, 니은은 한문, 디귿은 한자 문화권. 정답을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 그렇습니다. 한자, 한문, 한자 문화권.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한자의 3요소에 관한 그림표입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한자의 3요소. 우리 한자는 모양, 소리, 뜻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그것을 바로 한자의 3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양, 소리, 뜻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은 형, 그다음 소리 음자를 써서 그다음 뜻 의자를 써서 의 이렇게 또 한자로는 형음의라고 표현합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보기의 한자들을 보니까 자, 이러한 모양을 가진 한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죠. 가로에 먼저 쓰고 삐침 쓰고 그 다음 파임에 씁니다. 자, 이러한 모양을 가진 한자고요. 소리는 아직 몰라요. 근데 뜻은 크다라고 나와 있죠. 크다라는 뜻을 가진 이 한자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바로 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대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크다라는 뜻으로 이 한자를 쓰고 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대인이라고 하죠. 어른들의 반대말 소인이라고 하죠. 작은 소자를 써서 소인. 자, 여기서는 큰 대.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쓰면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한자는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혀의 모양을 본떴다고 했었잖아요.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혀설자가 되겠죠. 자, 혀설자 들어가는 한자 중에 설도라는 것이 있어요. 칼도자를 써서 설도라고 하면은 아주 날카로운 말을 뜻합니다. 비판하는 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필순입니다. 필순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필순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아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잘 읽어봐야 되겠죠. 옳은 것을 고르면 틀린 것이 돼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칠 때도 아주 문제를 잘 읽어봐야지 답을 잘 찾을 수 있겠죠. 답을 알고도 틀리는 경우가 바로 문제를 잘못 읽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필순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위에서 아래로 쓴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쓴다. 그렇죠? 그 다음 꿰뚫는 액은 나중에 쓴다. 꿰뚫는 액을 가진 한자. 자, 꿰뚫는 액은 나중에 쓴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맞나요? 저 내천자 같은 경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써가죠. 그렇죠? 맞네요, 이것도. 그 다음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한자. 그렇죠. 작을 소자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운데를 먼저 썼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하면은 세로획을 먼저 쓴다. 세로획을 먼저가 아니고 바로 세로획은 나중에 쓰는데 가로획을 먼저 써야 되겠죠. 가로획을 먼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액 열십자 있었죠. 자, 열십자 같은 경우에 가로를 먼저, 세로는 나중에 쓴다. 자, 이런 원칙이 해당되는 한자였습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필순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과서 21쪽 2과의 문제 술술입니다. 자, 우리 2과에서는 그림이나 기호로 표현한 한자라고 해서 상형자와 지사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상형자.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상형입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그림에 알맞은 한자를 찾아 연결하시오. 자,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30초 시간 좀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요. 그런데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선생님 수업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공부를 복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들어주면 되겠죠? 자, 1번. 자, 1번이 손의 그림입니다. 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 몇 번? 그렇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입의 모양이죠. 자,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는 그렇죠. 입구. 자, 3번 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는 몇 번? 예, 바로 4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눈의 모양이죠. 눈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는 그렇죠. 눈목자입니다. 자, 이거는 뭐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기의 한자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준선을 정해놓고 기준선 위에 이게 점을 찍었어요. 기준선을 정해놓고 기준선 위에 이렇게 점을 찍었네요. 기준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점을 찍은 이 한자. 어떤 한자가 되었다? 예, 맞습니다. 위상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위상자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점이나 선으로 표현하는 한자를 무엇이라고 했다? 그렇죠. 지사라고 했습니다. 자, 지사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모두 골라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한자는 하나 일자예요. 하나 일. 그 다음 두 번째 한자는 끝 말자죠. 자, 선생님 필기하는 거 같이 따라 쓰세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따라 쓰면서 다시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한자는 나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나무목. 그 다음 달월자는 이그러진 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초성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달월. 선을 3개 그어서 셋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숫자 3까지. 자, 그럼 보기와 같은 짜임으로 이루어진 한자들 모두 고르면 하나 일자하고 그 다음 나무의 가지의 끝부분에 그 점을 찍어서 표현한 끝말자하고 선을 3개 그어서 표현한 새쌈자하고 이 한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한자가 바로 지사자에 속하는 한자죠. 나무 목자와 달월자는 어디에 속한다? 그렇죠. 바로 상형자에 속합니다. 자, 결국 지사자에 속한 한자는 하나의 끝말, 그 다음 새쌈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나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인 이 나무 목자와 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한자인 달월자는 바로 상형자, 모양을 본떠서 만든 그냥 상형자에 속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한자의 음을 쓰세요. 자,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니 땡땡이 아름답다. 자, 이 한자를 읽을 때 나는 소리가 어떻게 돼요? 자, 한자는 3요소가 있다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산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산이라는 음을 가지고 있으며 뜻이 산이에요. 자, 음이 산입니다. 그러면 산이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산. 이 한자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한자. 내천자니까 우리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천이 되겠습니다. 2번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사건의 근본 본자네요. 본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 끝 말자라고 했었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끝 말자에서 본말이라고 읽어줘야지 맞죠? 각각의 뜻은 무엇입니까? 본, 근본 본, 말, 끝말자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죠. 뜻과 음은 구분해줘야 되겠죠. 자, 글자가 한 글자이기 때문에 나는 소리도 하나예요. 이 한자를 읽을 때 처음, 끝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말이라고 읽어줘야지 맞죠?
자, 뜨거움을 구분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답 확인해 보면 바로 산천, 본말이 되겠죠. 자, 산천은 산과 냇물이라는 뜻으로서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니 자연이 매우 아름답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겠죠.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사건의 본말은 바로 처음과 끝을 찬찬히 차근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이 단어를 본말이라는 이 단어로 축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 27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3과의 결합해서 만든 한자에 대한 문제 술술 부분인데요. 자, 우리 3과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한자들을 결합을 해서 만든 한자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미 만들어진 한자들이라는 것은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 추상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한자인 지사자, 이런 이미 만들어진 한자들을 새롭게 계속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한자들을 결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새로운 한자를, 자, 그 중에서도 뜻과 뜻이 결합한 한자들을 우리가 회의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뜻과 음을 결합해서 만든 한자는 형성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기억을 더듬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27쪽입니다. 27쪽 펴주시고. 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1번. 이 한자는 나무를 뜻하는 한자 네모가 겹쳐져서 이루어진 한자로 음은 네모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한자는 나무 목자하고 나무 목자가 결합한 한자죠. 그러면 이 첫 번째 네모안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나무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글자의 이 음은 어떻게 읽는다? 목목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나무목에 해서 목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자를 만든 것이니까요. 자, 숲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림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숲을 림자죠. 림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산림이라고 하죠. 산림, 산과 숲을 산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이 한자는 문을 뜻하는 한자, 문문자 하고요. 해를 뜻하는 한자, 해일자가 결합하여 만든 이루어진 글자로 음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어요? 그럼 뜻은 무엇입니까? 뜻부터 한번 살펴보면 뜻은 그렇죠. 사이라는 뜻이었죠. 문틈 사이로 햇빛이 비친다 해서 사이 간입니다. 자, 이 한자의 음은 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 간격 할 때 이 간자를 씁니다. 자, 정답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나무 목자가 겹쳐져서 림이라는 글자가 되었고 문문자와 해의자가 결합하여 사이 간자, 간이라는 글자가 되었다. 2번 문제. 자, 보기의 한자를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 구분하시오. 자, 수업 영상을 제대로 본 친구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 그렇죠. 쉴 휴자입니다. 자, 쉴 휴. 사람인 자하고 나무 목자가 결합한 한자죠. 그래서 사람인에서는 사람이라는 뜻이 나오고 나무목에서는 나무라는 뜻이 나와서 사람이 나무에 어떻게 기대어 쉰다라고 해서 쉴 휴자가 되었다 했었죠. 쉴 휴. 자, 그 다음 이 한자는 비우 더하기 말할 운자가 결합한 글자로서 비유에서는 비라는 뜻이 따와서 구름이라는 뜻이 되었고 말할 운에서는 운이라는 음을 따와서 구름 운자가 되었다 했었죠. 이 한자는 뜻과 음이 결합한 글자입니다. 자, 그 다음
물을 문자를 보시면 문자 더하기 입구예요. 자, 문문에서는 문이라는 음을 따왔고요. 그 다음 입구에서는 입이라는 뜻을 따와서 묻다, 입으로 묻는다 했을 때 묻다라는 뜻이 되었어요. 자, 이 한자는 바로 뜻과 음이 결합한 것이죠. 그 다음 바다 해자입니다. 자, 이 한자는요. 물수 더하기 날마다 몇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인데요. 물수에서는 물이라는 뜻을 따와서 바다가 되었고 날마다 매양 몇자에서는 매라는 음을 따와서 매랑 비슷한 해가 되었다 했었죠. 자, 이 한자는 뜻과 음이 결합한 글자예요. 그 다음 좋아할 호자 여자녀 더하기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품에 안고 너무 좋아한다 해서 좋아할 호자예요. 좋다라는 뜻의 한자 좋을 호자였죠. 맑을 청자는 물수 더하기 풀의 청자가 결합한 글자인데 자, 물수에서는 물이라는 뜻을 따와서 물과 뜻이 비슷한 맑다가 되었다 했었고요. 풀의 청에서는 청이라는 음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맑을 청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라는 것은 뜻끼리 결합했다라고 했었죠. 모을, 회, 뜻의 해서 뜻끼리 모였다 했잖아요. 뜻끼리 결합한 글자였습니다. 뜻 더하기 뜻이요. 그 다음 형성자는 모양을 본떴고 모양을 그대로 따와서 뜻이 되었고 그 다음 소리를 나타내는 한자가 결합한 그렇게 만들어진 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자에 속하는 한자 무엇일까? 30초 주겠습니다. 자, 그럼 회의자에 속하는 한자. 조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형성자에 속하는 한자는 구름운, 그 다음 물을문, 그 다음 바다해, 그 다음 말벌청. 회의자에 속한 한자와 형성자에 속한 한자를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자, 두 글자를 합하여 하나의 한자를 만들 때 기역과 니은의 음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형성자에 해당하는 한자들이죠. 결합한 한자로 나타내면 이 한자는 바로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물수 더하기 다툴쟁자가 결합한 한자는 물수는 다른 글자와 결합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 했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한자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깨끗할 정자예요. 음은 바로 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기역에는 성이 들어가야 되겠고 니은에는 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